2025년 5월 17일 오전 7시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타이어 고무를 찌는 산업용 오븐에서 불꽃 하나가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길이 10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19시간 30분 동안 불이 탔습니다. 거의 하루 내내요. 공장의 60%가 전소됐습니다. 1,300억 원 직접 피해. 연간 1,600만 개 타이어를 생산하던 라인이 멈췄습니다. 2,500명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설비. 지난 5년간 17번 불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17번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5달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공장은 아직 잔해 속인데 노조가 파업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률 93.6%. 요구 조건은 지난해 실적 좋았으니 성과급 더 달라. 공장이 불탔는데 성과급을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통상임금 확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체력 단련비, 김장 보너스, 하기 휴가비, 심지어 선물비까지 기본급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이 오르는 요구였습니다. 국민 반응은 차갑습니다. 댓글창이 불탔습니다. 공장 불탔는데 체력 단련비 소송? 이게 말이 되나? 노조가 파업할 자유가 있으면 기업도 해고할 자유가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닌가? 회사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경력금 600만 원. 기본급 3% 인상. 노조는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영진 책상 위엔 이미 폴란드행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8,600억 원 투자, 연간 600만 개 생산 공장 건설, 2028년 가동,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노조와 싸워서 겨우 확정한 한평 신공장 생산량은 연간 560만 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공장은 600만 개입니다. 해외 공장이 국내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호타이어가 한국을 떠난 이유입니다. 화제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16년간 쌓인 것이었습니다. 160일의 파업, 4,493억 원의 손실, 그리고 바닥난 인내심. 시계를 2009년으로 돌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9위였습니다. 매출 3조 원, 직원 10,000명. 광주 공장은 심장이었습니다. 37년 역사 생산 라인, 16개 연 1,600만 개. 광주 제조업 일자리의 12%. 노조도 막강했습니다. 가입률 92%. 매년 파업 카드를 꺼냈고 대부분 이겼습니다. 성과도 대단했죠. 15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 연 7.5%. 물가의 2배 이상. 실질 임금이 90% 올랐습니다. 복지는 더했습니다. 명절 보너스만 월급 5달치 500%를 받았습니다. 집 살 때는 주택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자녀 학자금은 전액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회사 차량도 나왔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실제 받는 연봉은 기본급의 160% 수준이었습니다. 제조 평균보다 무려 65%나 많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2009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매출이 1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올해는 임금 동결하자고 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1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은 43일이나 이어졌고 그동안 회사가 본 손실은 1,118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2010년 37일 파업, 2011년 28일, 2013년 30일, 2014년 63일. 사상 최장 7년간 총 160일입니다. 거의 6개월을 공장이 멈췄습니다. 총 손실액 4,493억 원. 연매출의 15%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더 뼈아픈 건 신뢰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떠났습니다. 금호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미국 GM 주문을 끊거나 줄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9위에서 2015년 18위로 추락. 6년 만에 9계단 떨어졌습니다. 재무도 무너졌습니다. 부채 비율 120%에서 230%로 이자만 연 1,000억 원. 2015년 5월 회사는 중국 더블스타에 1,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가격은 지나치게 쌌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노조 리스크 때문이었죠. 중국 자본도 막지 못했습니다. 2016년 파업, 2017년 파업. 더블스타 경영진은 좌절했습니다. 중국에선 이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2025년 5월 화재. 노후 설비가 터진 겁니다. 사실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한평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새 공장, 최신 설비. 하지만 노조가 막았습니다. 50km 출퇴근? 이사 비용은? 반대로 이전은 무산됐고 낡은 설비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복구 비용 5천억 원. 회사는 고민했습니다. 5천억 들여서 복구할까? 재무팀이 말했습니다. 복구해도 노조는 그대로입니다. 파업 리스크는 안 사라집니다. 전략팀이 대안을 냈습니다.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사실 폴란드 계획은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헝가리에 연 1,500만 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넥센은 체코에 800만 개. 화재는 그저 결정을 앞당긴 계기였습니다. 왜 폴란드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첫째, 폴란드 정부가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땅 공짜, 법인세 15년 면제, 건설 보조금 300억, 고용 보조금까지. 한국에선 땅값만 2천억 드는데 폴란드는 거저 줬습니다. 15년, 세금 절감만 6천억 원입니다. 둘째, 유럽 시장이 바로 옆입니다. 금호 매출의 26%가 유럽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한국에서 배로 40일 걸려 보내면 물류비 개당 5,000원. 폴란드에서 트럭으로 하루 만에 도착 500원. 거기다 탄소세 면제, 연 160억 절감.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측 가능성입니다. 폴란드 인건비 월 150만 원,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안정입니다. 폴란드 노조 가입률 7%, 파업 최근 10년간 연평균 3건, 한국은 수백 건입니다. 내일 공장이 돌아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수천억 원 가치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광주 복구 5천억 투자하면 연 인건비 1,392억, 파업, 손실 연 1,000억, 탄소세 160억, 10년이면 2조 6,520억 원. 폴란드 8,600억 투자하면 연 인건비 360억, 파업 제로, 탄소세 제로. 10년이면 3,600억 원, 2조 2,920억 원 차이입니다. 5년이면 본전입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 폴란드로 간다. 광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조는 노조 죽이기다, 계획적 폐쇄다 외쳤습니다. 회사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복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파업 금지, 임금 인상, 물가 수준 동결, 한평 이전 동의.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항공문서다. 협상 결렬.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 2026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이 법을 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금호 협력업체만 해도 37곳, 노동자는 1,900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앞으로 금호와 직접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반면 폴란드는 축제입니다. 2027년 5월 기공식, 폴란드 총리 참석, 연 매출 2조, 세금 2천억, 오폴레. 미래가 밝습니다. 인구 12만 소도시, 실업률 12%, 일자리 2,000개면 인구의 2%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인허가 신속 처리했습니다. 2028년 6월 가동, 라인 12개, 연 600만 개, 직원 2,000명, 인건비 평균 1,800만 원, 한국의 3분의 1 최신 설비, 불량률 더 낮습니다. 물류비 10분의 1, 납기 40일에서 3일로 유럽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대규모 계약을 맺었고 르노는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제규어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하반기 공장 가동률은 95%, 사실상 풀가동입니다. 회사는 이제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생산 라인 6개를 더 늘려 연간 1,200만 개 생산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동률 95%, 풀가동입니다. 금호 타이어는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본사만 한국에 있을 뿐. 이건 금호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화오션. 국내에서는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사이 회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제철. 국내 포항 단조 공장은 폐쇄했습니다. 패턴은 같습니다. 노조는 외칩니다. 일자리 지켜라. 그 사이 회사는 말없이 움직입니다. 해외로. 과거엔 정부가 말리고 노조가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기업들은 안 싸웁니다. 그냥 떠납니다.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갈 곳 없는 노동자들. 한 번 떠난 자본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왜 한국 노조는 이렇게 전투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중 구조를 지적합니다. 노조 조직률 14%,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은 70%. 기업별 노조 시스템. 우리 회사 정규직만 잘 살면 된다. 하청, 비정규직,
청년 취준생? 관심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잘라도 되지만 정규직은 손대지 마라. 회사 망해도 돈은 내놔라. 수십 년 쌓이니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거립니다. 청년들이 묻습니다. 선배님들 월급 올리고 고용보장 받으셨죠? 좋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일자리는 왜 안 남겨두셨어요? 노조가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밖은 사막이 됩니다. 기업은 떠나고 하청은 말라 죽고 청년은 갈 곳이 없습니다. 화재가 계기였지만 진짜 원인은 16년 갈등이었습니다. 파업에서 매번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습니다. 8,600억이 폴란드로 갔습니다. 3,6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0년 이후 떠난 제조업체 4,800개, 제조업 일자리 450만에서 280만으로 170만 개 증발, 38% 감소. 어디로 갔을까요? 베트남, 폴란드, 인도. 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인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닥나는 순간 자본은 소리 없이 하지만 냉정하게 짐을 쌉니다. 단기 승리에 취하지 마십시오. 임금 10%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10년 후에도 일자리가 있어야 승리입니다. 정영진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내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습니다. 회사가 해외 공장 짓는다는 소식 들으면 경계하십시오. 우리랑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당신을 대체할 공장일 수 있습니다. 정영진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 노조와 미리 소통 안 했습니까? 왜 폴란드 계획을 숨겼습니까? 왜 17번 분란 설비를 방치했습니까?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정부도 책임 있습니다. 제조업이 떠나는데 방치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미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안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170만 개 일자리 증발. 금호타이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타협 없는 투쟁의 끝은 어디입니까?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노조는 승리했다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쫓아낸 텅 빈 집에서 혼자 만세 부르는 꼴일지도. 승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기고도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승리입니까? 장기적 생존입니까?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있습니다. 기업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 자본은 짐을 쌉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공장들이 조용히 해외 부지를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5만 원 인상보다 10년 후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기고도 모든 것을 잃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금호타이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뼈아픈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생존입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